네, 지난해 하반기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 오늘도 마련이 됐네요. 네, 오늘은 최근에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부분 좀 저희 살펴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석 연구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번에도 선정된 점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장에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인덱스 자료를 많이 낸 부분을 좀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향후에도 좀 열심히 자료를 내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인터넷이라고 하면 AI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쪽 관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그만큼 성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올해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대표적인 데가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네카오라고 불리는 이 두 회사의 AI 기술을 저희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이제 국내 기업들이 AI 파운데이션 네. 모델을 좀 개발을 한 지도 지금 한 2, 3년이 되어 가고 있죠. 네. 통신사들과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 대기업들이 지금 개발에 좀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단의 B2C 서비스를 글로벌 빅테크와 좀 경쟁할 수준으로 올린 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 규모의 좀 경제에서 아무래도 자본을 이제 투여할 수 있는 그 수준 자체가 좀 너무나도 좀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B2C 서비스 단에서 직접적인 경쟁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 국내에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버티컬 서비스들을 해외 이런 AI 모델들과 같이 하여 좀 AI 에이전트 모델을 만들어냈을 때 이게 시장의 방향을 좀 크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관련해서는 네이버 AI 쇼핑 앱이 다음 달에 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글로벌사들도 이렇게 AI를 통해서 쇼핑을 뭐 개개인마다 다르게 추천 종목을 준다든지 추천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네, 일단 네이버가 이런 통합 좀 AI를 좀 어느 정도 곁들인 좀 커머스 앱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정식 출시를 좀 하려고 하고 네. 있고요. 좀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3월 내에도 베타 서비스로는 좀 시작이 될 수 베타 있다. 서비스. 뭐 이 정도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일단 가장 강력한 커머스 앱이라고 한다면 쿠팡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같은 경우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쿠팡이 대표적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를 얼마나 잘 적용을 해서 이용자들이 뭘 원하는지 먼저 찾아서 가져다 주는 이런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도 이거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네이버가 지금 PC에서의 네이버 쇼핑 그리고 모바일 웹 화면에서 들어가는 네이버 쇼핑만으로도 2천만 이상의 좀 MAU를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게 모바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유저가 훨씬 더 접근을 하기가 쉬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강력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서 네이버를 좀 시장에 강하게 좀 말씀을 벌써부터 좀 드리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에 쿠팡의 MS를 막 뛰어넘거나 이런 부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그래도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한 네이버 멤버십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네. 이 멤버십 서비스 안에 들어와 있는 좀 컨텐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말에 기억나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지금 뛰어들었고요. 그렇죠. 예. 네이버랑 이제 손을 잡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 멤버십 매출도 늘고 지금 가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쿠팡 플레이보다는 넷플릭스가 좀 더 이제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이용자 수도 이제 많은 그런 상황이고 네이버만 갖고 있는 콘텐츠라고 한다면 네이버 웹툰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이버가 쿠팡 대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강점 중에 하나는 페이에 대한 부분이 있죠. 네이버 페이는 그래도 지금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 코로나 기간에 네이버 커머스가 고성장을 확 이루던 시기에 했던 방식이 페이 포인트를 1%, 2%포인트 좀 더 적립해주는 방식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쿠팡의 MS에 조금씩 따라가는 모습을 하반기 이후에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포인트 조금 더 주는 것 때문에 네이버 네. 페이를 쓰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카카오도 좀 살펴야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카카오가 조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계열을 좀 넓혀서 보면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흐름이 좀 대조적이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포인트 때문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올해 카카오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제대로 반등이 나올까요? 네, 작년 이제 한 4분기 정도부터 보면 두 회사가 뭐 주가가 같이 오를 때도 있고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그 팩터는 좀 많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광고에서의 이러한 좀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너무나도 좀 좋아진 게 이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기억나시겠지만 2월 초부터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뜨거웠었던 게 오픈 AI와의 이런 협업 을 발표를 하고 연내에 우리가 공동 서비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출시를 하겠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해당 서비스가 연내 정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더 상상을 하고 꿈을 그려볼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좀 청사진, 윤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3분기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카카오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상반기보다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와 협업을 한다면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금 상상을 하고 계세요? 상상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 저는 이제 리포트상으로 제가 예. 상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시장에 이야기를 예. 드리고 있는데 결국 카카오가 지금 다방면에서의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이제 통합 AI 에이전트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카오톡 내에다가 뭐 챗GPT나 이런 이제 글로벌에 있는 AI 서비스들 어느 정도 이제 연동하는 식도 하나의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에 있는 AI 좀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측면에서는 지금 침투율의 상승이 가파르게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계에 좀 부닥칠 건데 네. 각국에서 가장 MAU를 많이 보유한 이런 플랫폼에다가 온보딩이 되는 식으로 하면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해당 부분에서 구독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레베뉴를 좀 쉐어하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고 보다 좀 새로운 신규 BM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광고 쪽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친구랑 이렇게 채팅을 하는데 그 안에다가 광고를 띄울 수는 카카오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도 침해하는 약간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챗봇과의 대화 이런 곳에는 사실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광고 매출이 신규로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한테 굉장히 큰 이제 수익적인 기여를 내년 이후에 좀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는 좀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상이 현실화가 될지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계속해서 발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관세에서 좀 비껴나 있는 게 인터넷 플랫폼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사 이익이라든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는 있을까요? 이게 뭐 인터넷, 뭐 게임, 막 이런 이제 저희 업종을 본다라고 했을 네. 때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내수주가 거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글로벌에서 막 뻗어 나가고 있고 이 비중 자체가 뭐 30%, 40%, 50%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오는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 뭐 웹툰이 10%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대부분의 매출 그리고 대부분의 좀 이익이 발생하는 건 거의 국내에 치우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관세를 부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곳은 결국에 컨텐츠 영역이잖아요. 아무리 미국에서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한다라고 해도 글로벌에서 생산되는 컨텐츠에 대해서 관세를 부여할 수는 좀 실질적으로 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 다만 뭐 제 앞서 이야기한 거를 이제 비추어 생각해 보시면 좀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네. 뭐 관세를 부여 안 한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이런 좀 불확실성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좀 더 열려 있다. 이 정도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위주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상반기에 이쪽 인터넷 업종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뭐 일단 우선은 AI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2월 그러니까 1월 말부터 굉장히 좀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게 딥시크의 출현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이 주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저는 결국에 주류가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가 글로벌에서 가장 좀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앱이자
서비스가 되었지만 아직도 적자가 정말 규모가 사실 매출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 자체가 워낙에 지금 좀 커졌다 보니까 이 적자에서 BEP를 뚫고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들의 침투율이 40% 50%까지 글로벌 침투율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결국 개발단에 들어가는 이 비용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에서 1위 하는 이 플랫폼조차도 이 적자에서 좀 벗어나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낮추더라도 적정한 이제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저비용 고성능 모델로 넘어갈 그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이게 국내로 친다라고 한다면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단에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연간에 뭐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사이 정도를 쓰는 걸로 보이는데 이 트렌드가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이 비용 자체에 대해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향후에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뭐 거의 처음으로 커머스 앱을 이제 따로 신규로 출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네이버가 커머스 앱이 없이도 쿠팡에 이어서 2위 좀 MS를 가진 커머스 업체였는데 모바일 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폭발적으로 MAU랑 GMV가 증가를 하면서 국내 이제 커머스 시장에 좀 지각 변동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를 탑픽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상반기에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맨 처음에 이야기를 드린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광고가 메인인 그런 좀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검색 광고랑 디스플레이 광고 전체로 봤을 때 두 자릿수의 성장률로 쭉 올라오면서 올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모두 광고에서 좀 이익 서프라이즈가 계속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가 작년부터 전반적인 이익 체력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20배 그 정도 수준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커머스에 대한 좀 기대감. 저는 커머스가 2분기에 나오고 나서 3분기로 가면서 유의미한 이 트래픽 지표를 보이면서 네이버가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25배 이상, 20배 후반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하반기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좀 지속적으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부문 1위 이미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